청주와 보은에서도 직장발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의 하루 확진 환자도 18일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분야별 충북의 코로나 1년을 짚어보는 순서. 외출은 꺼리고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일명 홈코노미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범죄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음주 교통사고도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 행사 자체가 금지된 돌잔치 등 소규모 행사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진천 육가공업체에 이어 청주와 보은에서도 각각 직장발 연쇄 감염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줄곧 한 자릿수를 지켜오던 충북의 하루 발생 확진자가 18일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협력직을 포함해 200여 명이 근무하는 청주의 한 공장. 이틀 전 60대 직원의 첫 확진 판정 이후 어제 2명에 이어 오늘까지도 직장 내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직장 밖에서도 첫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확진자의 일가족을 비롯해 전방위적 감염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공장과 관련해 25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은 가운데 첫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 그룹은 현재 10명이 넘습니다. 전수검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더 추가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추후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제전 검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 1명이 확진된 보은의 공장에도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동료들이 하루 만에 무더기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주에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를 중심으로 신도등 감염자 그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 내 하루 확진자 발생은 18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서 누적 확진자가 1,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도 됐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 간의 만남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절이 끝나고선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한편 지난 12일 직원 1명이 확진된 청주교도소는 수용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수 검사를 벌여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도 오늘 백신 수송 최종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백신을 영상 2에서 8도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안동 생산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 증평군 보건소까지 전달하는 전 단계를 점검했습니다. 훈련에는 충북경찰 30여 명이 투입됐고 군사경찰, 특공대가 백신 수송 차량 호위를 맡았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이 지난 1년간 충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제부터 분야별 통계를 통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 동향과 범죄 동향 순서인데 먼저 코로나 소비 동향으로 본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없인 외출조차 쉽지 않게 된 지 내일이면 꼬박 1년이 됩니다. 충북 소비 동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청이 업태별 판매 금액을 기반으로 작성한 소매 판매액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백화점과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마트 14곳에 대한 대형 소매점 지수.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6.6%나 떨어졌는데 감소폭 역시 1년 새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마트가 2.2% 줄었고 백화점은 한 곳뿐이라 증감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백화점 VIP인데 방문을 거의 좀 자제하고 있죠.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잘 안 나오게 돼요. 주목할 부분은 전년 대비 상품군별 지수의 변화. 주로 외출을 위해 구매하는 신발과 가방이 무려 32.5% 급감했고 의복이 19.6%, 화장품도 15%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음식료품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가전제품이 20%나 올랐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3배나 늘어난 건데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홈코노미 시대의 소비 패턴이라는 분석입니다. 홈코노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용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많이 증가가 된 반면에
밖으로 나갈 때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소매업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옷이나 빵 등 특정 상품을 주로 파는 전문 소매점은 7.3%나 떨어진 반면 집과 가까운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4.8% 상승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꺼리고 꼭 필요한 상품 위주로 구입하는 소비 패턴은 지난해에만 매출이 18% 넘게 상승한 온라인 유통업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분석. 집콕, 홈트 등 홈코노미의 장점을 경험한 터라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이제 IT 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이런 전자상거래를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개별 소비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지수는 5.8%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1년 동안 범죄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줬습니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음식점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음주 교통사고는 늘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일상과 밀접한 비대면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1,058건이나 발생해 1년 전보다 8.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팍팍한 서민 생계를 악용한 대출 유도형, 빚 독촉형, 납치 협박 등 사회 흐름에 따라 유형을 바꿔가며 현혹했습니다. 돈을 빌렸었어요. 내가 그전에 어느 날 갑자기 1,500원 3시까지 갚으라 해가지고 일하다가 조퇴를 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도 1년 전보다 5배 늘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피싱은 420건을 차지하면서 대표적 피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피싱 범죄는 검거율도 비교적 낮을 뿐더러 용의자를 잡더라도 말단 수거책에 불과할 때가 많아 더욱 우려가 큽니다. 비대면화가 일상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술적 수단의 활용이 일상화되었고 동시에 범죄자들도 이런 기술적 활용에 보다 익숙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을 활용한 피싱 사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비대면 범죄 중에서도 사이버 성폭력과 인터넷 사기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방적 성적 대화, 성 관련 신상 게시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이버 성폭력.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특히 지난해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엔 95건에 불과했는데 1년 새 무려 326건으로 늘면서 2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인터넷 사기도 1,000건 넘게 늘어 4,470건을 차지하면서 29.4%나 증가했습니다. 강도 높은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의외로 늘었습니다.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던 2019년 대폭 감소했던 음주 교통사고는 40건 넘게 늘면서 6.4%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4년 평균보다는 적었고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 감소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고 도민들의 음주율이 거의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편 도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살인이 13건 감소하는 등 통틀어 1년 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거리 두기로 행사 자체가 금지된 돌잔치 등 소규모 행사 업계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달리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황당한 각종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최대 60명 미만 참석 가능한 충주의 소규모 돌잔치 전문 업체.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후 행사 취소로 거의 2달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행사인 결혼식 등과 달리 돌잔치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직계가족은 모일 수 있게 지침이 바뀌어 숨통이 트이는가 했더니 이번엔 한 공간에선 한쪽 직계가족 모임과 식사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돌아왔습니다.
돌잔치로 모였어도 사돈끼리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돌상 같은 소품도 다 치워야 합니다. 돌상이 차려져 있으면 당연히 돌잔치 분위기로 보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상은 차릴 수가 없어요. 2달 전부터 행사 취소로 돌려준 계약 환불금만 2천만 원.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돼 지난달에만 문을 닫은 전문 업체가 30곳에 달합니다. 업주들은 500명까지 참석 가능한 결혼식장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식당, 클럽 등 개장을 허용한 다른 업종과 비교해 핀셋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보다도 넓고 영업 날짜도 주 1회에서 2회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돌잔치를 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지금 논란의 중심이 아닙니다. 형평성 논란에 주무부처도 일부 완화를 건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방역 지금 현 상황이라든지 위험도 이런 걸 기준으로 이게 이제 방역 수칙이라는 것은 최종 이제 이렇게 평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서. 돌잔치 전문 업체는 전국적으로 600여 곳, 스냅사진, 답례품 등 연관 업체까지 2만 명 넘는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천으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이 원활한 청사 건립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재원 조달과 행정 업무를, 충북개발공사는 건축과 인허가 등 건립사업 전반을 맡게 됩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올해 안에 신청사를 착공해 2023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과 관련해 옥천군 의회가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옥천군에 권고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수민설명회 자료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옥천군 역시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며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안남면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한 행정심판 청구 안건을 오는 26일 심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